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메모리 사이클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조금 몇 달 되긴 했습니다만 DDR4, 그러니까 최신형은 DDR5인데 네. DDR4 가격이 엄청 급등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DDR4를 상당 부분 철수했죠. 메모리 3사가. 네. 왜냐하면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CXMT가 5% 물량 폭탄을 쏟아내가지고 완전히 레드오션화 시켜버렸잖아요. 이제 그 DDR4는 CXMT 중국 기업도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사이클이 전환될 때는 예전에 DDR3에서 DDR4로 전환될 때도 레거시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이제 그 어떤 차세대 칩에서 프리미엄을 누리는 요게 이제 기존 메모리 사이클의 네.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참으로 깨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DDR5의 프리미엄도 누리고 DDR4에서 충분히 수익을 냈어야 되거든요. 감가상각 끝난 거 가지고 이제 이익을 냈어야 되는데 네. CXMT가 그걸 망가뜨려 버렸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메모리 3사가 사실 DDR4 라인을 거의 별로 이제 안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됐잖아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죠. 중국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 레드오션화 시켜서 다 퇴출시키고 나중에 가격 올려서 자기들이 출혈 경쟁하는 그 마진을 나중에 다시 뽑죠. 옛날에 그 삼성전자가 이겼던 치킨 게임을 네. 지금 중국 기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레거시 뭐 양태가 모델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결과는 비슷한 거죠. 실제로 LCD도 그랬잖아요. LCD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수율이 뭐 15% 20% 나오는데 이거 뭐 도저히 만들면 안 되죠. 감가상각도 안 나오는데 보조금 만들어서 막 받아서 만들다가 그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뜯어내고 뭐 중국 그 대만 일본 업체들도 다 뜯어내서 철수하고 나니까 나중에 LCD 가격 올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그때 팬데믹 때, 코로나 맞습니다. 팬데믹 때 갑자기 이 디바이스 수요 높아졌는데 LCD 라인은 옛날에 다 그냥 문 닫아놨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수요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LCD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던 것처럼 그때 쭉 뽑아먹는 거죠.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지금도 그렇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속될 수는 없는? 그렇죠. 뭐 DDR4 뭐 가격 프리미엄이 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저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워낙 싸져 있었는데 이제 충분히 올라온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CXMT가 이제는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 시장 먹었으니까. 그리고 다 이제 가격은 또 올라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DDR4에서 이익을 충분히 내서 DDR5에서 또 출혈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DDR5 시장을 아싸리 판만 내겠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해가지고 네. 다른 뭐 일본 업체들 다 쓰러뜨리고 치킨 게임에서 이제 승리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였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물량 싸움에서 중국 기업들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삼성은 기술로 차세대로 가 있고 자기네들 기술로 자기들이 헤쳐나간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초격차를 해서. 예. 근데 지금은 사실 CXMT나 이런 거는 중국 정부에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력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양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으로 시장 망가뜨리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티한 거죠. 네. 그러네요. 야, 이거 살벌하네요. 그 DDR4 가격 급등 중이라고 해서 막 좋아할 건 아니네요, 사실은. 메모리 3사가 뭐 수혜 보는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일부 라인이 남아있긴 한데 그게 뭐 전체 이익에서는 미미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DDR4 가격이 급등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실적에 크게 그렇게 좋을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DDR4가 급등하는데 DDR5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DDR4에서 DDR5로 라인 전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는 게 맞죠. DDR4에서 이익 뽑아내고 DDR5 가격 프리미엄 누리고 근데 DDR4에서 막 이렇게 출혈 경쟁을 만들어버리니까 빨리 DDR5로 전환한 거예요. 메모리 3사가. 그러니까 DDR5의 프리미엄이 깨졌어요. 아하. 네. 원래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커머디티에서 이익을 많이 못 뽑아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DDR6로 전환될 때 굉장히 데미지가 오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으니까. 기존의 모델로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해낸 다음에 네. 차세대 모델 투자 후에 선순환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죠. 앞에서
저놈이 출혈 경쟁 시작을 해가지고 나도 네. 피 흘리고 있고 네. 차세대 모델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이쪽 옆구리가 다 낫질 않았고 그렇죠. 이 몸으로 또 이제 싸우러 가야 또 되는 싸워야 거고. 되는 거. 더 치열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올라오는 게 아유 그래도 뭐 중국 애들이 지금 얼마나 하겠어 막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이 산업에 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HBM이라고 하는 초프리미엄 시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이번 사이클에서 커머디티로는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뭐 예, 예, 그렇지만 HBM으로 충분히 많은 이익을 냈잖아요. 예. 자, 이걸 가지고 선순환을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된 거고 삼성같이 커머디티 쪽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DDR, D램 가지고 싸우는 저쪽 판에서 약간 좀 위에 올라와 있고 네. 어느 이제 구름 위에 좀 올라와 있어. 야, 맞습니다. 너네 싸우기니 우린 절로 갈 거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저 밑에서 중국 기업이랑 막 싸우고 있는 맞습니다. 거 치고받고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도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고 못 있고 가고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초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HBM 시장으로. 그렇죠. 그럼 DDR5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쪽은 아직 업황 개선이나 뭐 기대하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수요가 좋아서 뭐 조금 이제 괜찮아지긴 하는데 사실 기대한 것만큼 프리미엄 못 누렸어요. DDR5는. 네. 왜 우리가 흔히들 반도체 사이클 이야기하고 뭐 여기 있는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사람들이 이런 거 IT기 많이 바꾸게 되면 또 한 번 좋은 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 이 기대는 그럼 이제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커머디티 쪽에서 예전 같은 그런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이제 중국이란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AI 쪽으로 네. 가야 하는. AI 쪽 밸류 체인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괜히 AI 템베거 네, 투자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아, 왠지 여기 앞에 제목도 금색으로 AI 템베거 투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영수 대표의 신간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AI 쪽으로 가 있는 하이닉스와 네. 아직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삼성전자. 이게 단순히 HBM의 매출이 일어나느냐 얼마 안 되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중국 기업들과 싸우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거네요. 테크 쪽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AI 쪽에 있는 밸류 체인 사업부하고 예. 논 AI 쪽의 사업부의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네.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있고 AI 쪽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높은 수익을 내고 높은 멀티플을 받고요. 논 AI 쪽에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인텔도 논 AI 쪽에 있기 때문에 저런 밸류를 받는 겁니다. 인텔은 답이 없습니까?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TSMC한테 막 지분 사라고 하고 외국 기업에 사라는데 안 사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가 살 수도 있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인텔을 죽이긴 힘들어요. 미국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회사긴 한데 자체 경쟁력으로는 보면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 유지는 시키되 뭔가 트리거를 만들기에는 당장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그 AMD랑 많이 이제 경쟁을 했었잖아요. CPU 네네.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AMD는 어찌됐든 간에 자체적인 뭐 GPU라고 해야 될지 NPU라고 할지 AI 반도체를 하고 있고 네. AMD에는 그래도 AI가 묻어 있는데 네. 인텔에는 안 묻어 있고. 그러니까 주가로도 또 이제 맞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판매 중단했을 때 엔비디아만 중단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AMD의 MI300이나 음. 뭐 인텔의 가우디 같은 거는 좀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인텔의 가우디라는 건 사실 가성비가 좋지만 MI 시리즈보다 못 쓸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가우디는 지금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이제 규모로 축소됐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AMD의 MI 300은 좀 별로였는데 350이나 355X, 400 같은 경우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AI 가속기 쪽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예전에 CPU 하던 것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그냥 AI 쪽으로 가야 하는. 네. 가지 못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저 밑에는 중국 기업들과 또 싸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다음번으로 질문 준비한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인하되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요? 별 의미 없는 질문입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의미는 있죠. 그래서 이제 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 결국 유동성이 풀려서 사람들 소비가 좋아지는 게 이제 기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관세 영향이 이걸 상쇄해 버리는 거죠. 뭐 이번 달까지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인플레가 별로 안 치솟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가격 저항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네들 마진을 훼손하면서 좀 떠안아요. 비용을. 그리고 이제 미리 재고도 쟁겨놓죠. 근데 이제 재고도 많이 소진되고 마진 축소도 어느 정도 디펜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죠. 자, 그게 이제 매달 갈수록 이제 데이터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거를 또 엔비디아처럼 중국을 상대로도 가격을 확실하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과 그걸 못하는 기업으로 확실하게 또 나뉠 거고. 그렇죠. 그게 또 갑과 을이 명확해질 테고 주가로는 멀티플이 달라질 거고. 그렇죠.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을입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입장이 다르죠. 하이닉스는 이제 어떤 엔드 유저를 보면 AI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빅테크들.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AI 캐펙스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HBM을 네네네네. 가지고. 물론 이제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품이긴 하지만 네. 결국 엔드 유저가 빅테크들이고 빅테크들의 AI 캐펙스에 달려 있는 거죠. 하이닉스의 수요는. 네. 근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 B2C잖아요. 스마트폰하고 PC인데 네. 저게 이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AI 군비 경쟁 같은 경우는 인프라고 이거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덜 하면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아마 투자가 위축되는 게 상대적으로 덜 할 거예요.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실 또 감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주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좀 아무래도 좀 수요가 위축되는 게 좀 덜 할 거고요. 아하. 근데 B2C 쪽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고객군 측면에서도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하이닉스보다 B2B, 엔비디아 이런 데 나가는 HBM을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지금 난망이고. 그래서 지금 살아날 길은 AI 쪽에서 B2B나 B2G 쪽이 제일 낫죠. B2B라면 이제 기업인데 B2G는 이제 뭐 정부, 국가 서버를. AI 맞습니다. 센터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참 얼마였더라? 100조 원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에 GPU 몇만 장이었죠? 10만 장이었나? 아, 머리야. 엔비디아 GPU 한 5만 장, 그리고 ASIC 한 5만 장. 네. 합쳐서 네, 10만 장 정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뭔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고. 네. 어차피 GPU를 엔비디아 거 사서 껴야 되면 당연히 HBM은 국내, 국산을 그렇죠. 낄 테고. 뭐 어차피 그거야 뭐 하이닉스 뭐 잘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삼성이 그 안에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영수 대표가 쓴 책 AI 텐베거 투자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텐베거면은 말 그대로 10배 네. 가는 투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10배 넘게 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엔비디아 빼고 얘기합시다. 네. 너무 배가 아프니까. 네. 엔비디아 빼고 네. 텐베거 투자로 놓고 보면 AI 시장 전반적으로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챗 GPT 3.5였던가요? 그게 공개된 이후로. 네네. 예. 엔비디아가요? 아니 전체 AI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뭐 산업에 빅테크들은 그 정도는 다 수익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올 4월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집 탈고를 한 게 4월 정도인데 4월에 그때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문에 폭락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100% 이상 올라온 기업들이 많죠. 팔란티어라든지 뭐 빅테크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넥스테라나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회사들도 많이 올랐죠. 전력기기 뭐 원전 관련주들, 송배전 관련주들. 이게 굉장히 넓죠. 네, 그 책에도 맞습니다. 보니까 40개 뭐 이렇게 언급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40개 종목을 추렸는데 미국 기업하고 이제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AI 혁명의 주역은 미국이고요. 미국 기업이 주연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조연인데 이제 존재감 있는 조연 정도로 봐야 되고 중국 기업도 한 3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선해서 중국 기업 3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주는 이제 ETF라든지 액티브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안에서는 엔비디아는 빠지지 않을 거고 그렇죠. 엔비디아를 빼놓고 뭐 AI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근데 여기 보면 그 하드웨어뿐만 네.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반도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테크 전반. 그러니까 이거 사실 반도체 책이라기보다는 AI 테크 관련 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뭐 네. 전력망 네. 이쪽도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는 이제 AI의 쓰임이 훨씬 더 많은 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이거 누가 생각해도 이제 자명한 건데 혹시나 AI 관련주에도 사이클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는 HBM도 거의 독보적인 하이닉스 시대에서 이제는 경쟁의 시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나 사이클이 만들어질 여지가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그 산업의 사이클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AI 혁명이라는 게 시작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모바일 혁명도 우리가 한 2008년, 9년 이때쯤 시작돼서 네네네. 네, 한 그 10년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투자의 사이클은 절반이에요. 빠르죠. 네. 피크아웃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식은 재미없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보통 5년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피크를 찍었던 게 대충 보면 2014년쯤이거든요. 그럼 딱 5년 지속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AI도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2022년 11월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 2년 6개월 됐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거죠. 22년 11월에 그 챗GPT 쇼크가 챗GPT 맞습니다.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 랠리가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3년밖에 안 된 거네요. 3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AI가 챗GPT 뭐 제미나이 비롯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니까 이 3년도 안 된 시간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근데 투자의 사이클로 봐도 이제 절반 조금 넘어가죠. 넘게 왔다. 맞습니다. 아직 여력이 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또 사실 AI라는 게 이제 나중에는 피지컬 AI로 맞물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임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맞습니다. 음. 결국 그게 이제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AI가 지금은 서버 클라우드에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AI 스마트폰, AI PC,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그런 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또 완전히 경쟁 구도가 또 달라지겠죠.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밖에 큰 없는. 시장이죠. 네. 훨씬 규모가 크죠. 그러게. 그래서 AI 투자는 계속 되어야만 하는 거고. 네. 뭐 한 번이라도 이제 엔비디아를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 약간 이제 배가 아픈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타라. 저는 지금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조정을 줄 때 다시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을 냈을 때가 4월 그때 폭락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도 엔비디아 사야 된다라고 강하게 썼죠. 네. 팔란티어도 강하게 이야기했었고요. 팔란티어도 어떻게 많이 보고 계세요? 팔란티어도 저는 이 AI 혁명의 주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영수 대표님이 IT 쪽도 많이 아십니다만 이제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 예전에 이제 뉴욕대 뭐 이제 그 밸류에이션 대가신 분들도 엔비디아 일찍 전문용어로 털린 게 내가 봤을 때 이제 너무 비싼데 수년간의 미래를 다 반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비싸라고 했는데 그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 않아요. 팔란티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바일 혁명 때 애플이 그랬어요. 모바일 혁명이 한 시작됐을 때 네네네. 2년 뭐 됐을 때 애플처럼 비싼 주식이 어디 있냐 뭐 했었죠. 근데 애플이 그 뒤로도 계속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애플에 투자하기 시작한 게 2016년.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다 개화하고 이게 생필품처럼 됐을 때 소비재가 됐을 때 네. 샀죠. 네. 소비자가 됐을 때 그때 투자를 하셨던 네. 그런 시절이 그럼 AI 씬에서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워런 버핏은 굉장히 훌륭하신 투자자지만 예. 일반인들이 그런 투자로 성공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이클의 전반부에서 일단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AI 포지션이 별로 없다. 특히나 미국 주식 비중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리스크다. 네. 비싸게 사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벼락거지 될 겁니다. AI 혁명에서.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나왔다. 야, 아니 근데 그게
포모에 휩싸여서 투자를 하는 게 네. 결국에는 또 어느 순간 막 시장에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한 방에 살려고 합니까? 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사면 되죠. 길게 봐서 그렇죠. 길게 안 보고요. 2년만 보시고 2년. 향후 2년 6개월 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 우리가 팬데믹 때도 겪어봤습니다만 벼락거지 될까봐 나만 없어서 포모 증후군에 뒤늦게 뛰어올랐다가 막 금리 올라가고 막 작살났을 때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손절하고 근데 뒤돌아서 보면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큰 트렌드를 보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왜 역대급 테크 혁명이냐면 모바일 혁명이나 인터넷 혁명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의 천착해서 인프라가 생긴 거고요. 네, AI는 모든 영역이 있어요. AI is everywhere거든요. 그렇죠.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전통 산업에 다 융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AI라는 게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OS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움직이는 OS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타지 않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산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혹자는 모바일 혁명 이상으로 인터넷 혁명 이상으로 큰 혁명이다라고 보시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IT 버블 때도 느꼈던 것처럼 지당하고 나서 봤을 때 지금 저 PER 몇십 배 혹은 몇백 배로 주고 사는 게 거품일 거야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 이번에 실적 나온 것도 엄청 서프라이즈였습니다만 실적이 이제 또 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또 한켠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치 실적을 때려 넣어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버블로 갈 거냐, 뭐 버블에 징후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버블이 됐고 과열이 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지금은 네, 버블이 지금은 아니다. 버블이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텐베거 투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사이클이 제일 강하게 나올 때가 마지막 피날레 때가 제일 세거든요. 자, 그 사이클을 먹은 사람하고 먹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자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 마지막 피날레 절반만 먹어도 이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사실 그 마지막 피날레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태로 나타나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고 주잖아요. 뭐 밸류에이션 따지시는 그렇죠. 싸우고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가 이제 큰일 나죠. 그게 거의 한 1년 반 전에도 네. 밸류에이션 논쟁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한 토론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작년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대표님이 질문하신 게 기억나는데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AI 가지고 돈 벌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우습죠. 이제 서비스 업체들 네, 그렇죠. 유료화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20는 얼마든. 메타가 사실 보통 광고라는 게 Q가 올라가면 P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6분기 연속으로 P하고 Q가 같이 올라가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올까요? AI 때문에요. AI 솔루션을 더하니까 타겟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광고가. 예. ROI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하고 Q가 같이 올라가는 마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막 애플이 관련된 데이터 열어주지 않아도 그렇죠. 메타가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네. 맞춤형 광고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그 생각해 보면 저도 AI 서비스를 지금 한 서너 개 유료로 쓰고 있고 그렇죠. 저희 회사로 따지면 한 7, 8개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벌써 왔네요. 그렇죠. 돈을 버는 세상. 돈을 AI로. 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돈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영수 대표가 함께한 이제 AI 텐베거 투자 이 책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되게 많이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T의 신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